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100%의 보장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 성장을 위한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CEO겠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여러분 가장 네거티브하게 본다라면 자동차 사업 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강정수 테슬라 주식이 물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테슬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에서 순이익률이 50%를 좀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정수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을 석사까지 하고 경영학으로 석사를 했고요. 저는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쪽으로 학위 논문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벤처 투자사 대표도 한 3년 일을 했었고 빅테크 기업들하고도 좀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에도 몇 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블루닷 AI라고 AI 관련 B2B 기업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기업 분석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 제 전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기대하면서 실적 부진을 눈감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 미래 비전에 회의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 미래 비전이 대단히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꿈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로봇이 함께하고 한국의 이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퇴근이 주무시면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출퇴근할 수 있고, 이런 이동에서의 우리가 자율주행의 시대, 이게 다 사실은 인류가 꿈꿔왔던 사회죠. 이 꿈을 실현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이 꿈을 실현하는 것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100%의 보장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 성장을 위한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가 세계의 이러한 유수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저는 박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 부분을 테슬라가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갔고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2024년에 공식적으로 사실 선언한 지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전환의 시작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사실 6월에 있었던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던 로보택시의 시작입니다. 정말 처음에 10대, 20대, 지금 30대, 50대, 60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안전요원이 옆에 탑승을 하고 있죠.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지만 안전요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규제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규모지만 안전요원이 앉아있는 이러한 로보택시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정치권과 사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이것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정치권이나 어떤 규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타 있는 채로 5만 마일, 우리식으로 하면은 8만 킬로미터를 달린 것을 입증하고, 그때에도 무사고가 난다라면은 경찰청에 신고하는 무사고죠. 난다라면 그때야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자리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 부분들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면은 우버 드라이버들, 과거의 택시 드라이버들이었죠.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와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안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격이 저렴하여서 기존의 택시보다,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택시보다 비싸죠. 택시보다 저렴해야 시장이 파괴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의 노하우들을 녹여내면서 어떻게든지 차를 저렴하게 만들고 이 운영 비용들을 절감시켜 가지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가격을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전환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은 테슬라의 그 태생 때부터 이 그림하에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간 단계로 모델 3와 모델 Y가 나왔던 거고, 이것에 FSD가 결합되고 여기 들어가는 칩도 테슬라가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왔던 것이고, 이 기술이 지금 옵티머스로 가는 과정들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행 과정 속에서는 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을 테슬라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차를 팔아서 전기차에서 높은 마진을 구현해내면서 이것을 이 돈을 흔히 말하는 프리캐시를 만들어내서 카펙스 투자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또 에너지 사업 부분을 키워내면서 여기에서의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서 현금을 만들어내면서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을 연습시키는 것과,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R&D 비용들을, 이 비용들을 다 전기차를 통해서 지금 판매 수익을 통해서 마련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축소될 때 에너지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 이행은 정말 꿈을 실행한다라는 것, 또는 약속된 기술, 소비자들에게 약속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테슬라가 하나씩 하나씩 해오고 있다라는 거고, 해오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여러 번 가실 때, 유럽을 가실 때 난기류를 만나는 것처럼 난기류들은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 기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라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비행기를 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신뢰가, 기술에 대한 신뢰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이 집행력에 대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CEO겠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사실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도 월가에서도 사실 입장차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목표 주가를 갖다가 $100대로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41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정말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그 한 발을 뛰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이러한 평가들도 양분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차를 놓고 좀 보면은 2024년까지 월가 중에서 테슬라를 갖다가 AI와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평가했던 데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캐시 우드라든지 이러한 일부 소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기관 투자자들 외에는 이런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도이체방크라든지 이런 큰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큰 투자자들도 서서히 테슬라를 갖다가 AI와 로보틱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평가하는 월가의 투자자들도, 저는 기관 투자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표현 방식이 조금은 자신감 없게 많이 들렸던 거죠. 저도 사실은 그날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예를 들자면 폭발적으로,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로보택시의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은 올해가 되지 않을 거고, 내년 1, 2분기가 되지도 않을 거고, 내년 3, 4분기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날 그 발언하는 순간 애프터장에서도 주가가 되게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도 지켜봤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저는 일론 머스크답지 않게라고 해야 될지, 일론 머스크답게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체적인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폭발적 증가할 수 있는 토대들이 하나하나씩 실행될 때, 그리고 실행되고 실현될 때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조금 거친 과정들을, 난기류를 조금은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과 순이익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여러분 자동차만 떼놓고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탄소 규제 크레딧으로 사실 50% 가까이가 줄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들어왔죠. 이것도 떼놓고 보면요.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에 규제 크레딧이 들어왔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 메가 100이겠죠.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가장 네거티브하게 본다라면 자동차 사업 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해야 되고, 이 부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테슬라를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경고는 여러분 주의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들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 자동차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 크레딧까지 빼버릴 경우에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오래간만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고 대단히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예고됐던 거죠. 자동차의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 이거는 여러분 뭐 7월 2일날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든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훼손됐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것만으로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본격적으로 차량이 많이 팔린 시기가 5월과 6월이라는 거죠. 4월 달만 해도 인도가 대단히 주문량 대비해서 인도량이 되게 적었던 것은 생산이 양산이 완전히 풀로 100%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5월, 6월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좋지 않았던 것은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정책 영향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5월과 6월에 기록적인 수치를 보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4월 달에 손실이 좀 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77%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에 80%였는데 한 3% 정도가 에너지 부분이 지금 크게 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점으로 볼 때는 저는 60대 40 정도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서 매출이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큰 의미 있게 사실은 서비스 부분에서 the others 기타 부분으로 FSD의 유료 구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CFO가 얘기를 했죠. 한 25%가 증가했다. 즉 FSD 버전 13으로 11에서 11에서 12 가고 13 가면서 한 25%가 증가했다는데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증가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서 매출 창출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건 결국은 로보택시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과 성공을 가져올 때 이것이 마케팅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FSD 기술을 내가 유료로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부정적인 수치를 얘기했던 것은 테슬라 미국 차주들 중에서 FSD가 잘 뭔지도 내 차에서도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댓글에 쓰고 막 했던 것이 좀 광고 좀 해라. 마케팅 그렇게 안 하고서 광고비 지출을 그렇게 안 하고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비판으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FSD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하락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 상승 여력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분기도 여러분 비교하셔야 되는 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때는 왜 올랐냐면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명쾌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던 로보택시를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시작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렸던 것이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더 많은 차량이 될 거고 뭐 미국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던데 이것도 그러니까 즉 목표긴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가이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1분기 때는 6월 달 안에는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라는 중요한 지표 삼을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시점을 알려주는 정확한 어떤 성장의 모멘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요? 정부 당국의 규제, 캘리포니아가 언제쯤 풀어줄지 이거를 읽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명쾌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 그리고 AI에 의한 매출의 성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주가가 출렁였던 부분이 있지만 또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주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주장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을 언제 뚫을 수 있느냐?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부분을 확장시켜내는 것. 오스틴에서 확장하던 캘리포니아로 확장하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까지는 이러한 지루한 국면들이 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걸어갈 로드맵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요? 우선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분들이 댓글에 강정수 테슬라 주식이 물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테슬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에서 순이익률이 50%를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린 것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저 내부적으로는 엑셀 테이블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승의 모멘텀들을 우리가 외생 변수를 제외한다라면 즉 또 뭐 트럼프하고 한판한다든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이것이 일주일 이상 테슬라 주가를 누르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를 놓친다라는 것은 미국은 중국하고의 경쟁을 지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음으로써 좀 더 빨라질 수 있었던 규제에 대한 어떤 문턱을 넘는 속도가 늦어졌을 뿐이지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오스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안전 요인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주행거리를 모으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오스틴에서 이 주행거리가 얼마나 빨리 모아질 수 있느냐 저는 올해 11월로 보고 있어요. 11월 정도에는 안전요원이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가 정말 이 안전요원이 내리는 것도 하나의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전에는 캘리포니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산호세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도시들에서 자율주행이 무인 택시가 허가가 될 거라고 보고 여기는 아직까지 처음에 오스틴에 쓴 것처럼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큰 사고 없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해에도 테슬라 주가는 저는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왜 저가형 테슬라 모델 Y가 보급형 모델 Y가 늦게 나오는지를 비판하시는데 지금 벌써 생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판매를 4분기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매우 당연한 경영 결정인데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9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0월, 11월, 12월에 사고 싶었던 사람들도 땡겨 사겠죠. $7,500의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모델 Y의 그러니까 이 저가형 버전을 만든다는 건 바보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10월부터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적절한 구매 가능한 이런 가격대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부터 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저가형 모델 Y가 벌써 중국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에서는 10월 달에 하는데 중국에서 9월 달에 한다,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 교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델을 사야 될까? 이런 선택의 괴로움들이 소비자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요. 이걸 고려해서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런칭 시기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위한 테슬라가 무엇을 준비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의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LFP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만든 거죠. 그 이유는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3원계 배터리는 여러분 이번에 모델 3의 고급 버전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처음으로 모델 3 중국 버전에 3원계 배터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500km를 넘게 다 주행하게 되죠. 3원계 배터리를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에는 관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관세까지 고려한다면 또 차량 가격을 미국에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FP 배터리는 테슬라는 지금 메가팩에도 필요하고 저가형 모델 Y에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즉 우회하기 위해서 직접 테슬라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의 그 CATL에서 이 생산 설비를 사갖고 와서 공장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졌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준비를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것 이렇게 수직 통합을 하면서 저가형 모델 차량이 나와서 저는 10월, 11월, 12월에는 시장에서의 주가를 보셔야 될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과연 전통적인 모델 Y를 사게 될 것인지 이것도 사면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저렴한 모델 Y 시장도 열릴 것인지 또는 저렴한 모델 Y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지금 있는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Y의 주니퍼가 판매가 줄어들지 사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저도 잘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서로 상쇄하면서 결국은 판매되는 대수는 같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윤이 작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보다 좀 저렴한 버전 나는 필요로 했고 이런 차량이 있다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지면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라면 테슬라 판매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라면 테슬라는 하반기 때 자동차 부분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슬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테슬라 주가의 부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옵티머스 생산을 원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는 5,000대 정도를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약속이 내년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실망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왜 연기했는지를 여러분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그 연기한 이유가 타당하고 정말 내년에는 6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라면 대단히 좋은 기회가 저는 올해 말부터 일부 생산이 될 거고 본격적인 양산이 내년에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5,000대는 생산하지 못해도 지금 뭐 수백 대 정도는 생산해서 테슬라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2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옵티머스죠. 지금 테슬라가 5,000대를 양산하려고 했던 것은 3세대 옵티머스예요. 아직 그 실체도 디자인도 외부의 절대적인 보안 속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디자인도 모델 제네레이션 2세대의 옵티머스하고는 대단히 많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만족스러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팔과 손을 빼놓고는 생산을 했다. 어느 정도 일부. 그런데 지금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팔과 손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의 자유도죠. 지금 뭐 아틀라스도 그렇고 많은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은 집게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여러분 사람 손의 자유도하고 거의 육박하는. 그래서 인간은 27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22도를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 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LA에서 오픈한 테슬라의 다이너, 즉 식당이죠. 여기서 보면 옵티머스가 팝콘을 나누죠. 팝콘 가벼워요. 그리고 테슬라 로봇들의 시연 장면 보면 쓰레기통을 옮기는데 그 안에 무거운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쓰레받기 가벼워요. 다리미도 그렇게 가볍습니다. 이 정도는 드는데 사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공장에서 일하려면 여러분 20kg 박스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망치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손에 힘이 필요한 건데 지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손에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대신에 가속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힘이 약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레스트 마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만 개선된다라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내면서 내년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제네레이션 3가 3세대 옵티머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도 저는 상용화는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모델 3세대가 5,000대 정도 생산이 된다면 대단히 테슬라에게 유의미하게 될 것이고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앞선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